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줄일 기자라고 하는 거고요. 줄이는 게 뭐예요? 배고픈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을 식자와 자, 안석괴자, 우리 구멍 공간으로 배웠었죠?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구멍이랑 구멍은 또는 공간이랑 공간은 다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줄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줄일 기자고요. 이 글자의 유의자는요, 줄일 아자가 있어요. 여기에 나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기아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나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손수자와 창과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손에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부터 지켜요? 나부터 지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나자고요. 먹을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나만 먹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줄일기, 줄일 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꾸밀 식자예요. 꾸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뭔가 치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비단과 같은 천으로 자기를 뭐 하기 시작해요? 꾸미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오랑캐 호자라고 하고요. 오랑캐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중국이요, 이민족,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겨서 불렀던 말이 오랑캐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옛꽃자와 세월이라는 의미의 부수글자가 있죠. 옛 세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본 거예요. 자,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데 아직도 자기네들보다는 한참 밑이라고 본 거죠. 옛날 모습 그대로 아직도 미개한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랑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오랑캐 호자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물수변자가 들어가면 호수호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옛 세월 동안 빗물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호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호수호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위협할 협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몸이 있고요. 힘력자가 있죠. 몸이 있죠. 양쪽 어깨에 힘을 빡 주고요. 얼굴에 힘을 빡 주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보이나요? 위협할 협자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배웠던 핍박할 박자를 쓰면 뭐가 돼요? 협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한자어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옮길 천자고요. 수도를 옮기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천도라고 하는 거죠. 도읍도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옮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물체를 이동시켜 놓는 걸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대자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벼슬의 변형 글자가 있었죠? 큰 벼슬은요, 말을 타고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덮여져서 가는 겁니다. 덮여져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마를 타고 자기의 몸이 노출이 안 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사람을 이동시켜 놓는 거죠. 다른 말로 뭐 해놓은 거예요?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벼슬은 덮여져서 가더라 이겁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거죠. 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동한 거죠. 이 사람을 뭐 해놓은 거예요? 옮겨 놓은 거죠. 그런 의미의 옮길 천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갈마들 채자라고 하는데요. 갈마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갈마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범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덥다 장소가 있죠. 범이 이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범의 집이었나 봐요. 그 굴에서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 곳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갈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마들 채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미칠 채자예요. 채 시리즈는 다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갈마들 채, 미칠 채 다 중요한 글자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미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장소에 이르는 거, 도착하는 거, 그걸 미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있어요. 물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우리 오른손에서 온 또자로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물을 손으로 만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물가에 가야지만 손에 물을 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물가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물가 앞에 뭐 해야 돼요? 이르러서 미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연상을 하시면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고요. 물을 가지러 가야 되겠죠. 손에 물을 담는다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지을 물을 가지러 간다는 얘기예요. 가려면 내가 물이 있는 곳까지 미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칠 채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재촉할 최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높을 최자라고 하는 건데요. 새가 산 위로 난다는 거는 높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높을 최자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자꾸 뭐 해야 돼요? 재촉해야 되는 겁니다. 정체하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재촉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재촉할 최자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 산에 가면요, 신선한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조용하죠. 산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나 새에게 놀러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의 재촉할 재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탈초자예요. 자, 중요한 글자고요. 굉장히 쉽죠? 불이 있고 새초자가 있죠? 새 구이를 해먹기 위해서 불 위에 올렸는데요. 불이 너무 셌어요. 다 뭐 해버렸어요? 타버렸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탈초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맺을 채자예요. 계약을 맺는다. 체결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자, 채 시리즈는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옆에 있는 이 글자에서 음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봐요. 얘가 임금 제자예요. 제에서 채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의미냐? 작을 요자와 작을 소자로 분해해서 볼게요. 자, 우선 임금 제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재물 따위의 관심보다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천하에 있는 재물이 다 자기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따위의 관심은 덮어두고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금이라고 보는 건데요. 자, 우리 이거 수건건자 재물이라고 했었죠? 재물 따위의 관심은 덮어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임금제자고요. 이 작은 나라의 임금들은요, 각 나라마다 부족한 물자가 있겠죠. 그 물자를 물물 교환하기로 계약을 뭐 했어요?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맺을 채. 그래서 체결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석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갖다 쓰기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띠 대자예요. 우리 벨트 같은 띠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냐? 자, 밑에 하의 부분에요, 수건 같은 것을요, 딱 덮어요. 왜? 아무래도 아랫부분이 보이면 안 되겠죠. 덮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장신구 같은 걸 달아요. 우리 그 아프리카 가보면 그 소수민족들 보면 여기에 뼈 같은 이런 장신구들을 달아놓잖아요. 거기에 장신구를 놓고 띠로 둘러맨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런 의미의 띠대자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건 같은 걸로 하의를 덮고 밑에를 덮고 그 위에다가 뼈와 같은 장신구를 놓고 띠로 둘른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막힐 채자고요. 우리 교통 무슨 증이라고 해요? 체증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띠대자가 있고요. 물이 있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 띠를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 물이 흐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지 못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막힌 게 된 거죠. 그런 의미의 막힐 채자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채라고 하는 시리즈들은 굉장히 중요한 글자니까 맺을 채, 막힐 채, 갈마들 채, 미칠 채, 그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는요, 우레 진자예요. 우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르르 쾅쾅 그 천둥번개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레 진자라고 했었죠. 진이라고 하는 음은 용진자에서 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유자가 있죠.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냐? 용처럼 강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주 억수로 비가 쏟아붓는 겁니다. 그때 천둥번개를 동반하겠죠. 우르르 쾅쾅 그걸 무슨 소리라고 한다고요? 우레소리라고 해서요. 우레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떨칠 진자라고 하는 건데요. 떨치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힘이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떨치다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용진자가 있죠. 용처럼 어떤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요. 돌아와서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명성을 알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떨치다라고 한 겁니다. 흔히 우리 카퍼레이드를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면 카퍼레이드 하면서 시내를 돌죠. 돌면서 어때요? 자기들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이름이나 명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떨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떨칠 진자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티끌 진자고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먼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분진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글자 사슴록자였었죠. 그 다음에 흑토자가 있어요. 사슴이요. 땅에서 열심히 막 따닥따닥 하고 뛰어다니면 작은 흙들이 막 여기저기 튀겠죠. 이런 작은 흙, 먼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티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티끌 진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베개 침자예요. 베개가 뭐예요? 우리가 잠잘 때 머리맡에 두는 게 베개잖아요. 예전에 뭘로 만들었냐면 향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향나무에다가요. 좋은 천을 덮어서요. 잘 때 머리맡에 두는 거예요. 그 물건이 바로 뭐라고요? 베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베개 침자가 되고요. 침구류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글자들 반드시 익히시면서 여러분들 꼭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